세 번째 Q&A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거의 한 10시간, 11시간 있게 되는 거죠. 무작정 배열 시스템을 강요하려는 것 자체가 동부구치소의 그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2차랑 비슷한 거죠. 한 방에 그 전 고시생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를 기록한 건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잡히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숫자가 1000명 넘었다 떨어졌다 이거는 요일에 따라서 수치가 자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추이만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지금 동부구치소 이야기예요. 동부구치소에서 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6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가 감염자가 66명이나 지금 또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이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 제가 900명에서 1100명의 박스권에 있다가 그 박스를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언제나 이제 경향은 수, 목, 금, 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제보다 100명 이상은 나왔지만 네. 800명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연말에 지금 방역 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해돋이나 해맞이 이런 거를 못한 데다가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0명대로 줄어든 것이 거리두기의 효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출근을 안 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이 1월 4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출근으로 인한 효과는 네. 다음 주 수, 목, 금, 토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800명대가 나와서 거리두기의 효과다. 이렇게 네. 보기보다는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네. 거리두기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출근을 안 한 그 연말의 효과인지를 동시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조사했는데 66명이 추가로 지금 나왔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환자 격리동, 그러니까 동부구치소 안에 있는 환자 격리동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청소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발자를 받아서 지원자를 받아서 청소를 하게 되면 가성방 가점을 주겠다라고 지금 동부구치소 측에서 법무부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위험한 조치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 내지 그러니까 청소도 방역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석방에 가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형기가 얼마 안 남았거나 또는 아무튼 이제 곧 출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네.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찍 감염을 하거나 해서 출소를 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걸려.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일부러 감염된다. 일부러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원칙을 중시해야지 네. 이렇게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무언가 꼼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과 소독 이 작업은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이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나 그냥 막 들어가서 방역한다고 소독약 뿌린다고 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 점을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죠. 이번 주 5일 동안
변호사 시험, 전국 변호사 시험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건 김경진 변호사께 말씀을 잠깐 여쭤볼까요? 예. 이 법무부에서 이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또는 확진자와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처음에 안내를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확진자만 시험을 못 본다 했다가 다시 또 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험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2의 동부구치소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우려가 너무 심각한 건가요? 크게 걱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령 수능 시험 때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만 별도로 시험을 보는 공간을 마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을 하여튼 최근에 법무부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엉성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측면들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을 이제 법무부가 주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이 법학관에 있는 이 직원 한 분이 아마 이 코로나 확진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지금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시험을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런 논란이 많았다면 명백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고 시험이 치러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부에 이 임상 결과 시험 결과를 제출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빠르면 2월 말이면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맞을 수가 없는 접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 차례가 아니고 2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백신이 이제 쭉 순차적으로 들어올 건데요. 제일 먼저 들어올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얀센 백신이 들어올 것 같고,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얀센 백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건데요.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지만 나머지 백신들은 다 시차를 두고 2번씩 접종을 해야 됩니다. 시차라면 어느 정도 시차입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석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맞고 석 달 있다가 두 번째를 맞아야 돼요. 그렇군요.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맞고 3주 있다가 맞아야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첫 번째 맞고 4주 있다가 맞아야 돼요.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근데 저기 18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그러면 18세 아래는 못 맞는 거예요? 우선 18세 이하는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백신들이 다 18세 이하는 임상 결과나 안전성, 효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증이 될 때까지는 18세 이하는 아마 접종이 유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18세 이하는 일단 감염자가 적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증으로 빠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8세 이하는 이번에 접종 대상이 되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쌓여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면 그때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2월 말부터 접종이 우리 국내에서도 시작이 되고요. 18세 이상만 접종 대상입니다. 그리고 4주에서 12주의 간격 차이를 두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 온 국민들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고민정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이 구매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좀 되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가지고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부터 또는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인터넷에 한다고 구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래 소화제도 약은 인터넷에서 구분 못 합니다. 국민들도 그건 당연히 다 알죠. 당연하죠. 그리고 게다가 부작용도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가지고 18세 이하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저걸 온라인 쇼핑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거 당연히 아닌 거죠. 얘기를 두말해서 또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자, 고민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50배 넘는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접종이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하듯이 백신 구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역할 아닐까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몰라서 물어보면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십사라는 심정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